먼저 건조성 습진에 대해서 알아보면 겨울철에 주로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으신 분일수록 더 습진이 잘 발생되며 잘 생기는 부위는 특징적으로 양쪽 팔이나 또는 다리, 종아리, 그 다음에 양쪽 옆구리가 제일 흔하게 발생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 부위가 우리가 목욕을 할 적에 때를 밀 때도 가장 흔히 미는 부위이고 그러다 보니까 잦은 목욕을 하거나 또는 때를 밀게 되면 그 부위에 각질이 손상이 되고 지질이 적어지면서 쉽게 건조가 되죠. 그러면 날씨가 춥고 건조한 밤에 이제 주무시를 할 적에 그런 부위가 유난히 더 가렵고 따갑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대게 되면 그 피부가 점점 더 가려워지고 결국에는 심한 건조성 습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그 치료법으로는 간단하게 약물 치료를 이용해서 먹는 약이나 또는 바르는 약으로 증상을 많이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 예방과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보습제입니다. 우리가 겨울철에는 그 대기가 건조하면서 수분이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 피부에 적어져 있는 수분을 이제 머금게 하기 위해서 샤워 후에 또는 목욕 후에 그 적당한 보습제를 온몸에 골고루 바른다 그러면 그 피부 속에 머물고 있던 그 수분이 쉽게 증발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질 성분도 보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보습제의 사용화를 늘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목욕 습관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만 특이하게 그 떼수건을 이용해서 때를 많이 민다고 합니다. 이 때를 미는 습관은 그 우리 피부의 맨 바깥층에 있는 각질층을 억지로 벗기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 자주 반복되면 그 각질층이 많이 손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 각질층이 있음으로써 우리 피부를 보호하고 또는 피부 면역에 영향을 주는데 그런 것들이 손상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부에 좋지 않은 그런 영향들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나 겨울철에는 때를 미는 습관을 절대로 꼭 삼가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샤워나 목욕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여야지만이 이런 건조성 습진이 줄어들고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토피 피부염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아토피 피부염은 물론 사시사철 주로 유아나 소아 때 많이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아토피 피부염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겨울철에도 악화가 되고 그 이후로는 좀 전에 얘기한 그 피부 각질층의 수분 함유량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각질층이 손상이 되면서 이 아토피 피부염이 더 악화가 되게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겨울철에 잦은 목욕을 한다면 그런 잘못된 목욕 습관에 의해서 더 지질층이 파괴가 되고 각질층이 손상이 되어서 아토피 피부염이 심하게 되겠죠.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하면 일단은 우리가 가정 내나 또는 그 직장 내에서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맞춰줘야지만이 그 피부 면역도 향상이 되고 그다음에 피부 각질층도 잘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약물 치료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약물 치료로는 먹는 항히스타민이나 바르는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그 바르는 약 중에서 스테로이드와 똑같은 효과를 내면서 스테로이드의 장기적인 부작용인 모공이 넓어지거나 또는 피부가 얇아지거나 또는 빨개지는 그런 부작용들이 없는 새로운 면역치료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 개발된 면역치료제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장기간 약물로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 다음에 흔히 하지는 않지만 전신에 또는 국소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이 심할 때에는 우리가 자외선 치료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외선 치료는 우리 피부 면역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면역에 의한 피부 질환을 호전시킬 수가 있는데요. 전신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전신적인 자외선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는 국소 부위에 치료를 할 때는 국소 자외선 치료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최근에 나온 방법으로서 웻랩 요법이라 해서 그 말 뜻은 젖은 붕대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뚫려 있는 막혀 있는 봉대로요. 그 물에 담갔다가 짜서 그거를 팔이면 팔, 다리면 다리에 착용을 시키는 겁니다. 착용시킬 때 물론 그 안에 보습제나 간단한 연고를 바르고 착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마른 꺼즈로 한 번 더 덮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옷들을 착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특수하게 제작된 이 가제가
그 면보다도 가려움을 덜 일으키고 그 다음에 젖은 가주로 맨 처음에 덮었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 보습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용을 하고 활동을 하면 착용 내내 가려움증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 약물의 사용을 적게 하여도 그 효과가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그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그 겨울철에 심해지는 질환으로 건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건선이란 병은 우리 피부에 특징적으로 머리나 또는 팔꿈치 또는 무릎 같은 부위에 그 하얀 각질이 두껍게 앉으면서 그 각질이 벗겨지고 나면 빨그스름한 피부가 드러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건선 역시 평생 잘 낫지 않고 재발과 악화를 잘하는 그런 난치성 피부염 중에 하나이죠. 물론 이 건선이란 피부염은 특징이 가렵지 않다는 게 특징이지만 우리 전신에 어디든지 다 생길 수가 있고요. 특별히 외상을 잘 받는 아까 말씀드린 팔꿈치나 또는 무릎 같은 데 잘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건선이 그러면 겨울철에 왜 나빠지느냐? 그 건선을 치료를 할 적에 저희가 이제 자외선 치료기로 치료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UVA나 또는 UVB를 치료를 하면 피부 면역을 호전시켜서 건선이란 병이 치료가 잘 됩니다. 근데 이제 겨울철에는 자외선이 약해지고 또 약해지는 것 외에도 그 야외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외선 노출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자외선 노출이 감소되면서 또는 두꺼운 의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외선이 침투가 안 되고 그러면서 건선 피부 질환이 점점 더 평소보다 나빠지게 됩니다. 물론 그 대기가 건조하고 피부가 건조해지면 건선이란 병 자체가 크게 좋아질 리는 없겠죠. 그래서 겨울에 나빠지는 이유가 그렇고요. 그 치료법으로서는 이제 바르는 약이 있는데요. 역시나 바르는 약도 앞전에 얘기한 아토피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면역 치료제를 건선에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큰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대표적으로는 자외선 치료를 많이 합니다. 자외선 치료로는 전신에 있는 경우에는 전신 치료를 하고 국소의 부위에 있는 경우에는 국소 치료기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개발된 국소 치료 레이저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백반증을 설명드리겠는데요. 백반증은 사실 겨울에 더 나빠지는 질환은 아닙니다. 오히려 겨울에 백반증이 더 좋아져 보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손에 백반증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햇볕을 많이 쏘이면 백반증이 있는 부위는 피부가 잘 타지를 않고요. 백반증이 없는 정상 부위는 피부에 금방 타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그 대비가 굉장히 뚜렷해지기 때문에 더 심하게 보이다가 겨울에는 햇볕을 안 쏘면 피부가 타지를 않으니까 백반증이 있는 부위나 그렇지 않은 부위가 경계가 되게 모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오히려 좋아 보였다가 여름이 돼서 햇빛을 쏘이면 없던 부위도 막 새로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백반증이 역시 치료 방법이 자외선 치료를 제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자외선에 의한 그런 치료 효과는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백반증 역시도 피부가 건조하다 그러면 백반증이 상처를 받는 부위에 잘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가 건조하면 기본적으로 피부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워서 긁을 수도 있고 만약 그런다면 그 부위에 백반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건조가 백반증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다 하더라도 작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치료법으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 나온 면역치료제를 바를 수가 있고요. 자외선 치료로 마찬가지로 전신치료와 국소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백반증에 대한 치료를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암실에서 우두등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백반증이 어디에 있는지 검사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발견된 백반증 부위에 지금 국소치료 레이저를 이용해서 자외선 치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국소치료를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정상 피부에는 자외선이 들어가질 않고 병변에만 자외선 치료를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예, 손도 있고요. 좀 전에 봤던 국소치료 레이저로는 여러 가지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백반증 외에도 건선이나 그다음에 아토피 피부염, 그다음에 여드름, 튼살 또는 켈로이드 흉터에도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 부위에 한해서
국소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 피부 질환으로는 겨울에 어김없이 심해지는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데요. 이 지루성 피부염은 주로 나이가 있으신 성인들이 많이 생기고요. 특징적으로 발생 부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피나 또는 눈썹과 눈썹 사이 또는 코 옆, 양쪽 주변 이런 부위가 유난히 붉어지면서 심할 경우에는 각질이 많이 일어나고요. 물론 이런 지루성 피부염도 사시사철 있는 병이긴 하지만 날씨가 추워지고 그 다음에 건조해지면서 더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에는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서 술을 먹었다는 오해를 듣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대면을 하기를 꺼려하거나 또는 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지루성 피부염이 이런 겨울에 악화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치료법으로는 이제 지루성 피부염이 악화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주를 하시거나 또는 전날 밤 잠을 많이 못 주무셨거나 또는 피곤한 일이 있으셨거나 또는 여행을 갔다 왔거나 이런 등등 신체적으로 피곤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피부도 같이 덩달아서 이제 지루성 피부염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컨디션 조절을 해서 자신의 컨디션을 좋게 하면 덩달아서 피부도 같이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치료로서는 약물 치료가 있는데 바르는 약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관리 방법으로는 피부에 건조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분을 보충시켜주기 위해서 보습제를 사용하거나 또는 이제 두피에 비듬이 많고 붉은 현상이 있거나 가렵거나 할 경우에는 지루성 샴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지루성 피부염 자체가 그 자외선에 의해서도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을 하면 조금 더 병의 호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면 홍조 질환도 지루성 피부염과 마찬가지로 얼굴이 붉어지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어떤 얼굴에 다른 특정한 피부 질환이 있어서 예를 들면 아토피 피부염이 있거나 앞에서 얘기한 지루성 피부염이 있거나 또는 여드름이 있거나 그런 등등의 피부 질환이 반복되면서 이제 안면 홍조라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만약 그런 질환이 있다면 그런 질환들을 먼저 치료를 해야 되고요. 또는 얼굴이 유난히 잘 붉어지고 또 쉽게 붉어진 다음에 그 지속 시간이 오래되고 그런 집안 내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안면 홍조가 겨울철에 심해지는 이유는 피부가 건조하고 그다음에 날씨가 추워지면 그런 외부 환경에 의해서 더 많이 붉어지고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 치료법은 만약에 원인 질환이 있다면 원인 질환을 먼저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물 치료로 다른 여러 가지 약물과 또는 새로 나온 면역 치료제를 바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 치료로는 혈관 전용 레이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혈관 레이저 치료 중에서 VB라든지 또는 써마지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 안면 홍조의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집에서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보습제를 꾸준히 사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자외선 차단을 잘 한다면 그런 늘어난 붉어진 혈관들을 이제 더 심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